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중국 최대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발효됩니다. 화웨이가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엔비디아의 ARM 인수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은 유례없는 격변기에 놓였습니다. 네, 당장 우리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과 필요한 대응 전략 궁금한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있으시면 문자 샵 3698번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조영찬 소장님, 오늘부터 이제 화웨이 추가 제재가 된다는데 원래 어떤 제재에다가 오늘 추가 제재가 되면 어떤 내용이 이게 추가되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화웨이와 관련해서는 92곳의 세계 공급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와 관련해서 기술과 관련된 부분, 특히 또 그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SNS 위챗 같은 경우에서는 벌써 화웨이가 총알 구멍투성이 비행기로 전락했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 목록에 작년 5월 16일 날 중국 그 화웨이와 관련된 자회사 114곳에 대해서 제재를 해왔는데요. 이 제재가 해외에 있는 21곳, 그러니까 38개 자회사를 통해서 부품들을 수입을 하면서 제재가 그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막기 때문에 앞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반도체 이런 모든 제3국 제품도 화웨이에 대한 수출이 이제 금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IT 전자제품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럼 화웨이는 아무것도 생산을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화웨이가 주로 하는 비즈니스가요. 통신업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G 이제 장비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제작도 하고 있거든요. 종합통신업체인데 사실 그런 IT 장비 만드는데 대부분 다 그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평판 디스플레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것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술이 이제 AP죠.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 두뇌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각종 애플리케이션 구동시키고 그래픽 처리하는 핵심 반도체인데 요게 사실은 이제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나 어떤 장비를 통해서 만들어진 반도체를 통해서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급이 안 되다 보면은 제품 제작하고 공급하는 차질이 생기거든요. 사실 그동안에 대만 업체 통해 가지고 위탁 생산해 왔는데 미국이 그걸 알고 이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대만의 대표적인 업체인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급을 못 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야심차게 내놓고 있는 폴더블 폰 메이트 X2의 출시도 상당히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소장님, 왜 이 화웨이입니까? 미국이 화웨이를 사실상 죽이겠다는 고사작전 같은데 왜 화웨이를 이렇게 타겟으로 정조준했을까요? 네, 화웨이를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아무래도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디지털 그 세계 패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9세기 후반을 보면요, 영국이 세계 패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해저 케이블뿐만 아니라 전신망을 통해서 패권을 강화시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들어와서 인공위성과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패권을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것을 보고서 21세기에서는 육지에서는 5G 통신 장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장악하고 바다에서는 초고속 해저 케이블망을 지금 깔고 있고요. 또 우주에서는 독자적인 북두, GPS 시스템뿐만 아니라 자체 통신 위성을 통해서 삼면에서 화웨이 장비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중국의 우주굴기 그리고 1대1로 중국의 꿈, 디지털 위안화 절약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전방위로 화웨이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첨단 기술에 있어서 중국을 상당히 견제하는 모습인데 지금 세계 시장에서 화웨이의 위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그 5G 시장하고요, 스마트폰 시장을 볼 수 있는데 5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5G 같은 경우는 지금 35% 시장 점유하고 있습니다. 2위가 이제 에릭슨이고요. 그다음에 3위가 이제 한 18% 정도의 삼성전자, 4위가 이제 노키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너무 이제 35% 정도의 그 화웨이하고 시장 격차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지금 에릭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텔레콤 슬로베니아하고 이제 5G 상용화 계약 100건을 체결하면서 상당히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노키아가 지금 저기는 사실은 16%
삼성 16% 정도로 네. 우세한 걸로 나오는데 네. 지금 작년부터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가지고 CEO가 교체되고 이 5G 사업 외에는 다 구조조정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삼성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시장 점유율 높게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네. 한 18% 정도 보는 데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저쪽에서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마트폰 그 시장인데요. 예. 스마트폰 하면 삼성전자가 1위로 알고 있는데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삼성전자하고 막상막하였고요. 예. 일부에서는 삼성전자보다 화웨이 1위로 이제 보는 기업 시장 조사 기관도 그렇습니까? 있어요. 네. 대체적으로 20%가 삼성전자고 한 18% 정도 화웨이로 보고 있는데요. 뭐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사실은 삼성전자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나 우리 SK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를 이제 각각 한 3% 또 11% 정도 공급하기 때문에 이제 주요 고객을 잃는다는 측면에서도 어떤 차질이 손실이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5G 시장, 곧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이 저렇게 고사 작전을 펴는데 화웨이 그리고 중국 정부는 뭐 반격 카드가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말라 죽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 대미와 관련된 경제 의존도 또 산업 부품 서프라이 체인망을 낮추기 위해서 현재 그 탈아메리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그 미국 부품들과 관련된 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벌써 여름철까지 물량들을 지금 하나둘씩 지금 재고를 비축하고 있는데요. 내년 뭐 화웨이와 여름이요? 관련된 뭐 통신 장비 그리고 스마트폰, 뭐 TV, 랩탑, 서버,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된 모든 부품들은 갖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 여름 말씀이십니까? 내년 여름까지. 예, 내년 여름까지. 한 예. 1년 정도는 예. 뭐 버틸 수 있다 이런 예,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머리에 해당하는 AP 칩 같은 경우에도 내년까지는 충분히 좀 하고 있는데 문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지금 계속 출시가 되는데 예. 기존 부품만 가지고서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앞으로 그 화웨이와 관련된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뭐 내년 여름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낡은 제품이 돼버리잖아요.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뭐 비축한 장비를 쓴다고 하더라도 화웨이가 세계 시장에서 거의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일부에서는 이제 업계에서는요, 화웨이가 이제 올해 11월 대선까지는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이제 반도체 또 AP 이런 부품을 이제 확보했다 재고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9월 초쯤 보게 되면은 디램 가격이 이제 계속 부진하다가 2.8불로 해서 전주 대비 한 8.5% 정도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화웨이가 이제 재고를 갖다 많이 매입하는 증거라고도 보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어떤 그 부품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가능성이 있고요. 또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제품을 많이 출시하게 되면 그 부품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2년치 보급 이제 그 재고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아마 내년 상반기쯤 가면 아마 제품에 상당히 소진이 되고 이제 그 어떤 수요를 많이 느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화웨이가 이제 앞으로 5G 시장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시장에 상당히 고전이 예상되는 그 측면이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미 그런 걸 예상해가지고 오히려 사실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도 이미 이제 SMIC라고 하는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그 제조업체 예. 통해 가지고 이제 화웨이에다가 이제 그 부품을 공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SMIC에서 삼성전자처럼 칩을 예, 생산할 그렇게 수 있게 하려고 해준다. 했었는데 이제 예. 미국이 이제 추가 제재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SMIC에 대해서? 제재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화웨이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 내에서 이제 화웨이 외에도 다른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서 반도체 산업을 굴기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13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1조 6천억 달러를 AI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반도체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이 이거와 관련해서 규제에 들어가면서요 국제 표준과 관련된 그 설정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또한 그 새로운 신제품을 새로운 유행에 맞춰서 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한 그 어려운
시련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원천 기술이라니 애당초 이제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SMIC도 칩을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그 기술이 적용돼야 되니까 미국이 제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반도체 그 시장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IDM 업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티그레이티드 디바이스 매니팩처러,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보통 제작부터 판매까지 보게 되면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그 반도체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작 생산하고 조립하고 이제 유통하는데 모든 데 관여한 업체가 삼성전자나 저기 SK 하이닉스라 보면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퀄컴이라든지 우리 엔비디아라든지 뭐 IBM이라든지 이런 업체로부터 이제 수주를 받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흔히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제 생산하는 그 위탁 생산 업체가 TSMC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 52%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기술을 이제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비를 갖고 있는 회사죠. 네. 근데 이제 SMIC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기술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아직 사실 미국 장비나 기술에 많이 의존하고요. 자체적으로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대만의 그 TSMC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더리 네.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아직 18% 정도 시장 점유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좀 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니까 중국 SMIC가 파운드리 업체 시장 점유율이 4.5%인데 아무리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고도의 그 반도체 장비칩 만드는 데는 훨씬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체가 안 되는 거죠. 대체가 좀 불가능한 면이 있고요. 모든 이런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미국의 어떤 노하우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제재를 가해서 상당히 이제 제한이 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재 조치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반사이익이 꽤 크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화웨이와 그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뭐 삼성과 관련된 뭐 디스플레이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국 소재 수출이 작년만 하더라도 120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뭐 이 중에서 화웨이가 13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래처인데요. 화웨이 스마트폰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부품의 26%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만 무려 7조 3천억 달러의 반도체를 사주기도 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의 11.4%에 달하는 3조 원을 구매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출이 급락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길게 놓고 보면은 화웨이에 이어서 SMIC까지도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이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ASML이라고 해가지고 자외선 그 노광 장비 같은 경우가 미세 공정에 꼭 들어야 되는데 이 장비를 수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7나노, 5나노, 3나노까지 이제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기술을 따라올 수 없다는 점에서는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저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화웨이 매출 비중이 11%면 적지 않은 규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한 3%에 비해서는 꽤 높은 수준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또 더욱이 문제가 애플이나 화웨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웨이에 대한 비중도 낮고 좀 다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화웨이의 공급이 막힌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좀 손실이 좀 적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직접 또 경쟁자이기도 한 화웨이가 사실은 좀 몰락하는 게 사실은 어떤 반사이익도 올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하이닉스가 좀 문제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업체 같은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나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화웨이에 공급하는 비중이 평판 플레이 디스플레이 공급하는 비중이 한 10%, 5% 정도 돼요. 그 부분은 좀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화웨이가 이제 만들던 스마트폰이 연간 지금 올해 뭐 한 2억 대 정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분기당 5,500만 대 정도가 네. 되니까 한 2억 대 정도로 상회할 수 있을 거로 그럼 그게 이제 내년에는 뭐 거의 한 4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준다 그러면 결국은 그걸 누가 대체를 해야 되는데 중국에 있는 건 중국 반도체 그 스마트폰 회사들이 차지할 테고 글로벌 시장은 애플이나 삼성이 먹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반도체 스마트폰 판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늘지 않을까요?
네, 미국의 입장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기술 굴리기 대명사인 화웨이를 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용에 먹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반도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부품을 대주지 않는다는 거죠. 용이 날지 못하면은 그건 더 이상 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라든지 응용 프로그램,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중국 기업을 일차적으로 내쫓을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 통신 기업이라든지 서비스 기업이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은 미국 상무부하고 국방부가 현재 준비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인 알리바바 그리고 바이두, 텐센트가 그다음 1순위 퇴출 대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스마트폰 메이커와 관련해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응용 프로그램을 쓸 수 없도록 만들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화웨이를 대신해서 오포, 비포, 샤오미가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시장도 우리나라라든지 그리고 애플이 뺏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삼성전자 요즘 주가가 조금 이렇게 굉장히 강세잖아요. 이런 어떤 반사 효과 때문인가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최근에 호재들이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1위 이동통신 사업자 이제 버라이즌하고 8조 원 공급 계약 체결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퀄컴하고 이제 차세대 5칩 공급 계약도 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IBM이 이제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는 CPU를 수탁 생산하는 공급 계약도 이제 IBM하고 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호재들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공급해야 되는 어떤 손실보다는 이제 호재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 주가가 좀 오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또 전망을 사실 이제 최근에 사업부별로 보면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잘 돼 있어요. IM 사업부, 그다음에 CE 사업부, 가전 쪽이죠. 그다음에 모바일 쪽 IM 사업부, 요쪽 실적이 좋아져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최근에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반도체 쪽 관련 사업 실적이 좀 떨어지는 거를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애널리스트들의 평가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퀄컴의 5칩 수주 같은 경우는 뭐 이재용 부회장 투자의 결실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미국 시장에서 그동안 삼성전자 공을 많이 들였고요.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2030년까지 뭐 133조 원 국내에 이제 투자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도 밝히면서 아마 해외 주요 업체들이 이제 공급을 이제 수주를 해주게 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제 대만의 TSMC하고 주로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계약을 많이 100% 체결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삼성전자로 오면서 상당히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미래 전망을 높게 보는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퀄컴은 주로 TSMC가 다 수주를 한 거죠.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퀄컴께서 삼성으로 오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삼성이 수주한 게? 네,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앞으로 5세대와 관련된 AP 칩을 생산했을 경우에는 현재 5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파운드리 쪽에 TSMC와 기술 격차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 격차도 빠른 속도로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시장을 좀 밀어올리는 호재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TSMC 파운드리 면에서 기술력의 격차는 어느 정도로 지금 봐야 됩니까? 현재 둘 다 거의 최정상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 176층 적층 구조를 손바닥만 슈퍼컴을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술력을 위해서 현재 비전 2030 달성을 위해서 한 26조 원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TMC 같은 경우에도 6조 원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이 현재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시장을 앞으로도 계속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영국의 ARM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 반도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네, 반도체 시장에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에도 미친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먼저 이제 반도체 ARM 같은 경우는 우리가 IP사라고 그래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우리가 팹리스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이제 반도체 제조할 때 원료가 되는 이제 웨이퍼를 이제 생산하는 설비가 없는 업체들을 이제 팹리스라고 해요. 미국의 이제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반도체 기본 설계도를 받는 회사가 IP예요. 그러니까 IP가 어떤 그 로열티를 주고서 이런 퀄컴이라든지 IBM이라든지 엔비디아한테 이제 그 반도체 기본 설계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열티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엔비디아가 400억 불로 이제 이제 지급하고 이제 일본 소프트뱅크사로부터 인수를 했거든요. 예. 영국 최대 그 반도체 설계사인데요. 반도체 그 설계인데 요 회사를 인수하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향후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로열티를 내고서 기본 설계도를 받는데 예. 상당히 엔비디아가 이제 그 라이센스료를 이제 비싸게 책정을 할 올려버릴 수가 경우에 있겠군요. 상당히 이제 코스트가 올라가면서 생산 비용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 예,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GPU 처리 장치 1위 업체인데 이 반도체 머리에 해당이 설계하는 ARM 세계 1위인데 이 합치면 어떤 독과점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예, 뭐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보통 IP 업체하고 팹리스 업체 간의 또 유기적인 협조가 사실 있는 시장이 반도체 시장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M&A가 상용화된 시장이 또 반도체 시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IP 그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상당히 그 로열티 가격이라든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M&A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M&A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독과점 이슈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M&A가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부담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제 그 ARM을 인수하는 게 반도체 시장에 상당히 그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지금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AI와 관련된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그 모든 것을 뺏기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GPU라고 하는 그래픽과 관련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음성과 관련된 복잡한 계산도 이제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그 ARM의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많이 쓰지 않고 복잡한 계산을 아주 빠르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딥러닝이라고 해서 심층 학습과 관련된 대량의 데이터를 아주 고속 처리할 수 있는 시장을 엔비디아가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에 좀 빨리 들어가서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데 기술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워낙 이 첨단 기술 산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중국이 이렇게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냥 이 지금 틱톡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반격을 할 수 있나요? 가장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난 자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계속 육성시키고요. 또한 탈아메리카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중국 내수 시장 자체만 가지고도 성장할 수 있게끔 틀을 만들어주는 이런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병기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만 가지고도 현재 그 화웨이 같은 경우는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현재 틱톡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매각 협상을 좀 벌이고 있는데요. 틱톡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 1억 명이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틱톡과 관련해서 매각하지 않고 그 자체 그 사업 중단과 같은 강수를 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경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강경하게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전략도 레버리지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 중국에서 뭐 특별한 뭐 대응에 나선 것은 아직 없지요. 뭐 일부에서는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소위 말해서 이제 클린 네트워크 정책, 그러니까 이런 그 뭐 통신 부분이라든가 뭐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이런 IT 부분에서 중국의 어떤 접근을 원천 차단하겠다. 이게 클린 네트워크 정책인데요.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중국에서도 데이터 안보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그런 그 보호에 대한 그 규정을 잘 중국이 준수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어떤 나라들에서 어떤 그 공격을 받고 있다. 그게 사실 미국인 것 같아요. 공격을 받은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데이터 보안을 준수할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어떤 보안 규정을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다자간 플랫폼을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뭐 G20이라든가
브릭스라든가 아세안 이런 데하고 연합해가지고 그런 그 국제 표준을 만들게 되면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중국을 제재하는 그런 데서 좀 이렇게 좀 억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자국 기업을 더 키워서 대항할 수 있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규모 그 사모 펀드를 통한 뭐 M&A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각종 펀드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는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핵심 기술이 없는 상태고요. 또 해외 M&A 같은 경우에도 차단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국제 표준에서도 미국이 인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사면 초과 상태에 몰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엔 아편 전쟁 이후에 미국과의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단계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좀 그 상당히 수세적으로 협상했다고 현재 비판을 받고 있는 시진핑 국가 주석 입장에서는 중국의 그 굴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협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뭐 경제는 진짜 디커플링 쪽으로 그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대신 민주당의 바이든이 된다면 미중 관계 혹시 조금이라도 이렇게 완화돼서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요? 네, 그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치 평론을 보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얻고 또 주고 이게 가능하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워싱턴의 전반적인 흐름은 대중국 봉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해보지 않고 세계 패권을 넘긴 적이 없고요. 또 백인이 아닌 국가 또 이질적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중국에게 순수히 패권을 넘길 수 없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더 껄끄러운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가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불법 합병, 그다음에 이제 회계 부정권으로 해서 불구속 처리했거든요. 근데 사실 오너가 부재일 때 가장 문제가 대규모 투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M&A가 지금 보편화되고 상당히 기회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도 그 전장 부품 업체죠. 하만 인수한 거 이외에는 최근까지 M&A 건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최근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ARM 인수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위기라고 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의 그 오너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전반적인 오퍼레이션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의사결정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만은 분명하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이제 사실 어쨌든 경쟁업체에 있는 화웨이가 계속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도 따르고 있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좀 더 잘 극복해 나가는 때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5G 통신 장비에서 이제 화웨이가 아까 글로벌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못하게 되면 반사이익을 삼성전자도 보게 되고 또 에릭슨, 노키아 이런 데 보게 되면 정녕 미국 업체들이 수혜를 입는 건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5G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말 그대로 화웨이가 이제 좀 몰락한다고 하더라도 에릭슨이라는 그 유럽 그 회사가 이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노키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하고 에릭슨의 양강 구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5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세계 시장에서 상위권으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반사이익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본 회사들은 이 5G 시장에서 별로 힘을 못 쓰는군요. 예, 아직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쪽 5 통신 장비 쪽에 대한 투자가 좀 덜 해왔기 때문에 아직 그쪽에서 이제 강자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서지용 상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